외국에는 정말 많은 실종 사건들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집을 떠났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무서운 일을 겪거나 그렇게 해서 실종 신고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참 많은 실종 사건을 접하곤 하는데 아마도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더 빠르게 정보 전달이 되어서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매체 보도의 다양성이 떨어졌기에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 많은 실종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려 가족들과 인사를 한 뒤 헤어졌는데 당연히 그날 집에 돌아가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감히 저는 그 감정과 그 일을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1997년 7월 15일) 텍사스. 어느 날과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엄마는 일을 나가기 위해 준비를 했고 딸 켈리 콕스는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먼저 준비가 끝난 엄마는 딸 케일리에게 "엄마 먼저 간다. 좋은 하루 보내고 이따 보자." 케일리는 방문을 열고 인사하는 엄마를 마주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사랑해요. 이따 봐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고 그것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본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오후에 켈리의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켈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있냐는 전화였죠. 아까 정오에 켈리가 저한테 덴턴으로 데리러 오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 차 키가 열쇠 구멍에 들어가지 않아서 차를 탈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는 그녀가 오라고 했던 덴턴에 도착을 했는데 그녀의 차는 있었지만 켈리가 없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은 손녀, 그러니까 켈리의 딸을 켈리가 데리러 가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는데 오후 5시 30분 켈리는 딸을 데리러 갔어야 했습니다. 켈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사건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날 켈리는 형사사법 수업을 받았는데 덴턴시티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차가 경찰서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는 거였죠. 친구들과 경찰서를 둘러보고 자신의 차로 향했는데 차키가 열쇠 구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길 건너편에 주유소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이때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그렇게 전화를 건 뒤 안으로 들어가 술을 사고 나와 켈리는 사라졌습니다. 켈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전단지를 배포하며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참 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대부분이 거짓 제보였기에 사건은 점점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켈리의 엄마 젠 바이넘은 실종자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들이나 조언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딸을 잃은 제시카 케인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제시카는 17살 소녀로 켈리와 같은 시기에 실종된 상태였죠.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가족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희망하고 그럴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도 무사히 돌아와 주기만을 바랐지만 2016년 4월 11일 텍사스 브라조리아 카운티에서 발견됐던 유골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른 남성의 안으로 유골이 발견된 것이었죠. 그는 켈리를 강제로 데려가 원치 않는 일을 겪게 한 데다 그녀의 삶까지 앗아가 버렸습니다. 켈리는 가족들이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지만 가족들은 더는 켈리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범인 윌리엄 로이스 리스는 로라 스미더라는 소녀를 해한 혐의를 받다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뒤 6개월이 지나 한 소녀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소녀가 도망쳐 경찰에 알리며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 죄로 60년의 형을 살고 있었는데 1997년 오클라호마주 베다니에서 19살의 티파니 존스턴을 해한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에게 티파니에게서 발견된 DNA가 일치한다는 증거를 들이밀었죠.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사형을 받을까봐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거래를 제안해왔습니다. 그렇게 그의 입에서 나온 두 사람의 이름이 켈리와 제시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는 티파니 존스턴의 사건으로 기소가 됐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티파니 존스턴의 사건은 모두 DNA 덕분이었죠. 변호인은 DNA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경찰의 위협으로 그가 자백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만 2021년 5월 28일 배시먼은 2시간 만에 그에게 유죄를 내립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며 2021년 8월 19일 선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배시먼의 유죄 선고는 2시간 만에 이루어졌지만 그를 체포해서 잡기까지 2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켈리와 제시카의 위치를 알리기 전에 DNA로 범인이 윌리엄 루이스 리스라는 것이 확인됐기에 감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론 안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티파니 존스턴의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며 다른 사건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다른 카운티에서 로라 스미더와 제시카 케인, 그리고 브라조리아 카운티에서 켈린 콕스를 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걸 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 켈리와 제시카가 있는 위치를 알린 덕에 두 사람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지만 늦게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다행입니다. 모두들 희망하던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켈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전하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켈리가 자신의 세상이었다는 엄마가 어떤 심정이실지 감히 상상도 안 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도 힘내셔서 손녀와 또 다른 추억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매일 같은 하루를 살았을 뿐인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어딜 가든 사람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켈리, 로라, 제시카, 티파니 모두 지금 있는 그곳에선 아프지 않고 편히 쉬고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